자, 이제 일괄경매 갑니다. 4번 목차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청구권 처음 합니다. 처음. 일괄경매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법정지상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갑이 박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습니다. 나대지예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 자, 그러면 나중에 갑이 건물을 올리는 거야. 나중에 건물이 축조돼요. 그러면 그 후 달라지면 이 건물에 법정상권이 태어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건물은 나대지 후 건물이니까. 나대지 후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그 후 달라져요. 아까 한 거요. 나대지. 저기서 나대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 나대지 후 올라간 건물에는 나중에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건물은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에서. 자, 그러면 나대지 후 올라간 건물은 결국 그 후 달라지면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은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또 법조문 하나를 만들어. 그게 바로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저당권자한테 은행 네가 경매치역서 달라지면 이 건물은 나대지 후 건물이라 철거돼. 법정 태어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면 안 되잖아. 너 건물까지 함께 경매 쳐줘. 이게 바로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쳐라. 이게 바로 일괄해서 경매 쳐라.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저당권자라 하여금 나중에 올라간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지만 은행으로 하여금 저당권이 박혀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안 박혀있는 건물까지 경매로 날려주세요. 그러면 둘 다 경매로 날아가면 한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줘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토지건물 낙찰받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이 제도는 마찬가지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수로 있다 없다가 우리 시험 지문인데, 일괄경매 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 이 두 개를 외우면 여기가 다 해결이 돼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구나. 너는 나대지 후 건물이구나. 건물이 나중에 올라와야 돼. 이렇게 외워요. 일괄경매 칠 수 있으려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올 것, 나대지 후 건물 또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올라올 것. 두 번째, 일괄경매 치려면 봐봐요. 저당권자 은행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함께 날리려면 이 건물은 누구 거야 될까?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만약 이 건물이 제3자 병소유 건물이라면 은행은 지 채무자도 아닌 남의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경매 토지건물 함께 경매로 날리려면 경매 칠 당시 반드시 이 건물은 설정자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일괄경매 칠 수 있는 요건이야. 자, 경매 칠 당시 이 건물은 누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게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는 두 가지 성립 요건이에요. 일괄경매 칠 수 있는 요건. 자, 외웁니다.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즉 나대지 후 건물일 것, 나중에 올라갈 것. 두 번째, 이 건물은 누구 설정자 갑소유 건물일 것. 자, 이 두 개를 외우면 일단은 법조문을 이제 확인할게요. 일괄경매 청구권. 자, 법조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토지에 저당권 박았네요. 구후 설정자가 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네요. 즉 토지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었어. 빈 허공. 구후 건물은 올라가야 돼요. 나대지 후 건물일 것.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 있다. 이게 일괄경매 청구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따라서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으려면 이 건물은 나중에 올라올 것, 그 다음에 설정자 소유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이 법조문에서 나온다는 얘기. 자, 그러면 다시 가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구후 건물이 올라갈 것. 두 번째, 경매 칠 때 반드시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자, 이제 이 두 개를 외워놓으면 이 지문 세 개가 해결이 돼요. 토지에 저당권 박을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어. 건물이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있었다고? 일괄경매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 탈락. 이미 있었어. 일괄경매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이걸 외우고 이미 있어. 일괄경매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두 번째, 설정자가 신축해서 소유의 소수로 가요. 설정자 소유 건물이죠.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자, 갑이 이 땅을 세를 줘. 그러면 토지지상권자, 토지임차인이 용의권자가 건물 올리겠죠. 지상권자는 항상 건물 올리고 토지임차인도 임차인이 건물 올렸다. 토지지상권자가 건물 올렸다. 그러면 이 건물은 시문놈 소유니까,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니까 남의 건물이니까 일괄경매 칠 수 없어. 이 상태에서 용의권자가 신축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설정자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가 일괄경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용의권자가 신축한 후, 즉 임차인이 건물 올린 후 설정자 갑이 샀어. 소유권 취득. 즉 임차인이 건물 올린, 지상권자가 올린 건물을 갑이 샀단 얘기지. 그러면 비록 처음에는 임차인, 용의권자 소유였지만 그 후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 됐구나. 그러면 소수로는 칠 수 있다. 결국 지문이 두 개인데, 설정자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처음에는 딴 놈 거였는데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거나, 설정자 소유 이 다섯 글자가 뜨면 두 번째 요건 충족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설정자가 갑이 신축했어. 그럼 얘 거지. 이 상태에서는 칠 수 있어. 그런데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이 건물을 딴 놈한테 팔아 제껴. 그래서 제3자 소유 건물이 됐다면, 처음에는 설정자에 껐는데 팔아 제꼈죠. 양도. 제3자 소유가 됐죠. 그럼 일괄경매 칠 수는 없어. 결국 일괄경매 칠 수 있느냐, 일괄경매 칠 수 없느냐 싸움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 있다 없다 싸움. 그러면 이 두 개 성립 요건을 외워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올 것. 그다음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 두 개만 확실히 외워놔요. 나중에 올라가는데 나대지 후 건물일 것. 그 말하고 같은 거야. 토지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올라올 것. 나중에. 따라서 이미 있어? 안 돼. 3자 소유야? 안 돼.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돼. 3자 소유야? 일괄경매 칠 수는 없어. 남의 건물까지 어떻게 경매 치겠어요. 이해도 되고. 설정자 지 채무자 소유해야지. 그래야 경매 칠 수 있는 거야. 3자 소유 안 돼. 따라서 지문 속에 설정자 소유 이 다섯 글자 보면 무조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물론 이 지문이 뜰 때는 토지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간 걸 전제로 해서 나온 지문이니까. 그래서 이 일괄경매 성립 요건 두 가지를 딱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일괄경매 법 조문이에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럼 토지 저당권 볼 때 건물이 없었어. 그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구나. 그러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왔고 설정자 소유 들어왔죠. 그러면 소수로 가.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그건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왔구나. 첫 번째 요건 성립. 설정자가 처음부터 신축 소유하고 있고 딴 놈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로는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다. 자, 성립 요건. 방구로 1번. 이 목차를 외우란 얘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올 것. 그래서 후 나중에 올라올 것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별 3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구나. 건물이 이미 있으면 일괄경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일괄경매 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미 있어? 이미 존재 안 돼? 소수로 가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다고 거기만 동그라미 하고 안 돼. 일괄경매 칠 수는 없다. 자, 방가래 2번 목차부터 봐요. 이 목차를 외우라는 얘기야. 두 번째, 경매 청구 당시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당연하지. 갑 건물이야 경매로 날리겠지. 자, 1번 기억 별 3개. 1번 나대지에, 자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에 칠 수 있다. 그럼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중심 잡아. 어디? 나중에 올라왔고 설정자 소유구나. 잡아냈죠? 건물은 나중에 올라왔고 설정자 소유 5글자 보여. 그럼 일괄경매에 칠 수 있다. 자, 기억 별 3개.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면 지상전세 임차인이란 얘기요. 지상전세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설정자가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경매에 칠 수 있다. 자, 세입자가 올렸지만 이 상태에서는 일괄경매 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후 설정자 소유 5글자 들어왔죠? 설정자 소유가 됐어. 얘가 샀단 얘기지 세입자한테. 그러면 소수로는 설정자 소유 5글자 떴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2번 왕별. 동그라미 2번 왕별.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건물을 양도하여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3자 소유. 거기만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3자 소유. 즉 설정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로는 일괄경매 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목차 2개를 외우면 내용에 있는 모든 우리 기출지문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일괄경매 하면 자, 이 그림 토지에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 구후 올라갈 거. 여기 구후 올라갈 거. 두 번째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치려면 반드시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갑소유 건물일 것.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이 이미 있어? 이미 안 돼? 일괄경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있어? 안 돼? 그 다음 갑소유 건물이 아닌 용의권자 소유라든가 건물을 팔아서 제3자 소유 여기죠. 제3자 소유 건물이 됐다면 일괄경매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어떻게 경매로 날려요? 채무자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목차 2개를 외우면 딱 된다는 얘기. 자, 이놈들보다 더 잘 나온 게 맨 밑에 법조문. 자, 봐요. 저당권자는 나중에 올라왔고 설정자 갑소유 건물이라면 토지 건물 함께 칠 수 있어. 문제는 토지 매각 대금하고 건물 매각 대금이 따로 나와요. 별개 부동산이라. 일괄 경매는 칠 수 있지만 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맨 밑에 건물 경매 대가 또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매는 건물까지 칠 수 있어. 하지만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 건물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법 조문이에요. 자, 이놈이 넘버 원이에요. 일괄경매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지문, 가장 많은 기출이 법 조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법 조문을 확인하셔야 돼. 자, 일괄경매 칠 수 있다. 그러나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법은 예외니까. 그러나 이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아요. 경매는 칠 수 있어, 건물까지. 하지만 건물 매각대금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제끼고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는다. 이유.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어. 그래서 경매까지는 체계하되 땡길 권리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놈이죠.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넘버원. 이게 넘버원이요. 넘버원. 단독 정답 지문으로도 잘 나와요. 종합 문제에서. 자, 오른쪽 효과에 있어요. 효과. 동그라미 2번. 왕별.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됐어.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올라왔구나. 자,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경매는 칠 수 있지만 일괄 경매 칠 수는 있지만 이 건물 매각대금이죠. 건물 동그라미하고 건물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이렇게 둘 다 나와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경매만 칠 수 있는 거지 땡기지는 못해. 이유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당권이 없는데 우선 변제권까지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괄 경매의 전부예요. 왼쪽 법조 밑에 1번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기출 전부예요. 여기서만 맨날 나와요. 맨날. 그냥 달달달달 하면 돼요. 달달달달. 자, 이제 3취득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법조문 3개. 3취득자죠.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구후 삽니다. 소유권.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구후 세 들어갑니다. 지상전세권 취득한 자. 이 세 사람만 제3취득자예요. 자, 3취득자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1억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을 박아요.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이 부동산을 구후병이라는 놈이 매매로 삽니다. 소유권 취득. 저당권이 박혀있는 이 토지에 지상권 들어갑니다. 저당권이 박혀있는 이 부동산에 전세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 지상전세권 취득한 이 사람, 세 사람을 제3 취득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떤 운명에 있느냐? 갑이 1억을 은행에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리고 경매로 날아가면 이 세 사람은 다 쫓겨갑니다. 쫓겨갑니다. 이유, 저당권은 소유자가 누군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이 밖에 나는 물상 보증인 뒤에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쫓겨가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전 용의권자죠. 저 용이야. 나는 후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어.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다 쫓겨갈 운명. 그래서 법이 이 3취득자 세 사람을 위해서 법조문 3개를 마련해서 너희들 낙찰받아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1억 갚고 변제하고 저당권 없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나 더. 너희들이 이 부동산에 비용,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다면 경매 매각대금,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챙겨 드릴게요. 우선해서 상환해 드릴게요. 우선 상환받을 권리 있다. 그래서 3취득자를 위한 법조문 3개. 자, 법조문 한번 확인할게요. 이 법조문 3개가 제3취득자 소지전 이렇게 오시고 소지전 지섭이 동생, 소지섭이 막둥이, 지전이야, 지전이. 전을 잘 붙여.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전 잘 붙이니까 애 때부터 지전이라고 지었어. 소지섭이 막둥이 동생, 소지전. 이 세 놈만 3취득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저당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구후 소유권 취득한 놈, 지상권 취득한 놈, 전세권 취득한 3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빨리 제3취득자구나.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 부동산에 대해 구후 소지전 취득한 자는 자 소유권을 취득한 3자죠. 저당물 3취득자구나. 이 3취득자 경매인 될 수 있다. 낙찰 받으세요. 낙찰 받아서 이사 가지 마세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삼취득자 너 대신 값빚 변제하고 저당권 없애버릴 수 있다.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은 대신 돈 갖고 저당권 없애버리면 이상가도 되겠죠. 대신 낙찰을 받거나 아예 변제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런데 삼취득자 입장에서는 낙찰 받기가 쉽지도 않고 1억이 어디 있어? 대신 변제하기도 쉽지 않죠. 결국 경매로 날라가. 그러면 경매로 날라갔어. 저당물의 삼취득자가 이 부동산의 보존비 또는 개량비, 즉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저당물 경매대가 이걸 외워요.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계속 있다를 없다로 밖에 장난 안 쳐요. 우리는 민법에 있다 없다 싸움이니까. 그래서 삼취득자 이렇게 외워요. 비용만큼은 그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이 8글자가 뜨면 무조건 삼취득자 지문이에요. 우선 상환은 다른 어디 지문에서 뜨지 않아. 저당권에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있다로 끝나.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삼취득자 비용만큼은 이제 이걸로 외우는 거예요.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이거 노란색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챙겨드리는 거예요. 삼취득자를 위한 3가지 법 조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제3취득자는 이 3사람밖에 아니에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저당부동산에 그 후 소유권 취득한 놈, 그 후 지상권 취득한 놈, 그 후 전세권 취득한 놈.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의 소지천 이놈만 삼취득자다.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박혀있는 물건에 부동산에 그 후 소유권 취득한 3자 빨리 삼취득자 경매인 될 수 있다. 맞네.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자, 변제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당 부동산이 나오고 그 후 지상권을 취득한 3자 빨리 계산해. 삼취득자. 그럼 지상권 자리에 전세권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소유권이 나와도 똑같은 삼취득자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이 나오고 또는 저당물이 나오고 경매인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 아무나 들어가도 같은 지문이란 얘기예요. 소수로는 같아. 삼취득자 지문이구나.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비용 우선 상환권 동그라미 1번 왕별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저당물의 삼취득자가 이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자,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삼취득자 지문이구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삼취득자 나오고 주어 싸움이에요. 삼취득자 그 다음 경매대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눈으로만 봐요. 기억 볼게. 물상보증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어. 저당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물 비용 나왔고 필요비라는 비용이 나왔고 저당물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나왔죠. 경매대가로 읽어요. 우선 상환 나왔죠. 그러면 주어를 봐야 돼. 삼취득자야 돼. 이따로 끝나려면. 근데 주어가 소지전이에요? 물상보증이냐? 물상보증인은 아버지는 삼취득자가 아니야. 전혀 다르죠. 삼취득자 개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의 그 후 소지전만 삼취득자야.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삼취득자가 아니다. 삼취득자가 아니면 이 법조문 3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취득자만 이 법조문 3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로 끝나. 그래서 삼취득자 지문인지 물상보증인 주어가 삼취득자 아닌지에 따라 우선상환 여부가 갈려요. 지금은 기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 3개를 달달달 외워요. 특히 3번째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누가? 삼취득자가. 삼취득자 누구? 소지전. 이 세 놈만, 소지전만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는 거예요. 딱 소지전이 아닌 다른 놈, 무상보증이 나오면 없다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이 삼취득자 개념 세 놈을 외워야 돼요. 소지전. 자, 이제 저당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복습만 할 거예요. 물권은 저당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이 둘만 인정돼요. 저당권 지역권 나오면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끝나.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저당권 처분으로 가요. 저당권 처분. 이미 담보물권의 세 가지 특성에서 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떴어. 분리해 빨리 동그라미 하는 거지.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종로만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안 돼. 부정성에 반하죠. 자, 오른쪽 저당권 소멸. 자, 봐봐요. 여기는 흑판 한번 봐요. 모든 물권의 공동 소멸서요. 목적물이 멸실했죠. 소멸. 모든 물권 소멸. 혼동이 뭐예요?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먹어버렸죠. 혼동으로 제한물권 소멸.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필요 없는 저당권 소멸. 모든 데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해야 돼요. 다음 중 저당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걸 막 애우면 안 돼. 하나씩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멸실. 그래, 모든 물권 소멸하니까 저당권 소멸하겠지. 그래, 혼동.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제한물권 소멸하겠지. 포기. 그래, 모든 권리는 포기하면 소멸하겠지. 그래서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면 당연히 멸실, 그래 소멸, 혼동, 소멸, 포기로 소멸. 이렇게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워야지.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그러면 저당권은 왜 소멸시효가 없느냐? 채권이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안 걸려.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저당권, 비담보 채권이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이렇게 외워가면 돼요. 결국 소멸시효 걸리는 건 소유권도 용언하니까 안 걸리죠. 자, 소멸시효 안 걸리는 놈 시험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나와요. 소유권 용언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저당권, 돈 받을 채권이 있는 한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결국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 특히 지역권이 시험밖에 안 나. 지역권밖에. 지역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한 놈이 막아줬잖아. 지역권 소멸될 거. 자,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정성에 따라 소멸.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별 3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또는 변제 등으로 어찌됐든 채권이 소멸했구나. 그러면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놈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 문제는 187조가 작동되니까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말소 등기 필요 없. 187조가 작동돼.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소멸. 거기도 기간이 만료했네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죠. 187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해서 죽든 채권이 소멸해서 죽든 사람이 죽은 상속하고 똑같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니까 187조 법률 규정이 작동되니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 3개.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 다 소멸. 경매로 매각되면 모든 저당권은 모든 롯을 그 1번 죽고 2번도 죽고 3번도 죽고 100번도 죽고 모든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다 소멸합니다. 오케이, 끝났어. 이제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으로 갑니다. 근저당권은 오늘 기초만 잡을게요. 기초. 근저당 기초 잡고 근저당권. 근저당이 뭐냐? 법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페이지는 이제 128페이지 왼쪽으로 왔고, 자 봐요. 갑이 서울 가락시장 사장님, 을이 대구 과수원 사장님, 사과 1년 동안 독점적으로 가락시장 사장님 갑한테 사과를 납품해요. 사과 공급 계약, 계속적 거래 계약이에요. 1년 동안 사과를
가락시장 사장님한테 납품해요. 그러면 1억치를 넣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해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정산하기로 했어. 그러면 5천만 원 정산하면 채무가 이렇게 줄 거고 다시 사과 공급되면 또 늘 거고 정산 정도 따라 왔다리 갔다리 어느 때는 다 정산했어. 빵원. 그 후에 또 사과 공급되면 또 늘어나요. 자, 이 사람이 사과값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이 사람은 사과값을 정산해야 될 항상 왼쪽이 채무자예요. 오른쪽이 권자고 이 대구 과수원 사장님인 사과값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사과값 줘야 할 채무자. 서울 가락시장 1년 결산기 정해서 한 달에 하면 정산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산기 시점에 나중에 확정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왔다리 갔다리 정산 정도에 따라 채권 채무가 늘고 줄고 하죠. 장래 증감 변동에 장래 증가하고 감소하고 왔다리 갔다리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은 저당권을 박지 않고 무슨 저당권을 박는다? 근저당권을 박아요. 근저당권, 저당권 앞에 뿌리 근자가 있는데 뿌리가 달라서 근자라. 일반 저당권은 왔다리 갔다리 채권이 아니죠. 확정 채권이지. 근데 이건 왔다리 갔다리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박는 저당권 이걸 근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 가락시장 사장님께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얼마로 확정될지 결정돼. 만약에 적절히 정산했으면 이 정도에 확정될 거고 3억으로 확정될 거고 아이고 처음 한 번 정산하더니 한 번도 정산을 안 해. 이 사람은 계속 사과 납품하는데 결국 나중에 확정시켜 보니까 10억으로 될 수도 있겠죠. 채권 확정 금액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채무자가 어느 정도 중간에 정산하느냐에 따라 나중 확정 채권액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그어요.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이야.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저당권자가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날리는데 항상 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 경매로 날려요. 그러면 항상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얼마를 땡길 수 있는지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 거기에 마지노선이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하고 근저당은 해야 돼요. 그래서 10억으로 확정돼도 을은 채권 최고액을 만약 5억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매각대금에서 채권 최고액 이상 못 땡겨요. 못 땡겨요. 왜? 다른 3자를 위해서. 그래서 근저당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경매대가에서 땡길 수 있는 마지막 한도에 반드시 정해야 돼요. 왜? 정산 정도에 따라 무한정 100억으로 늘어났어. 그런데 항상 저당권은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다 없다? 항상 있어요. 2번을 위해서 무한정으로 1번한테 다 챙겨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하는 거고 근저당은 채권 최고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2번, 3번들을 위해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근저당은 채권 최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채권을 확정시키는 확정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권 최고액하고 채권 확정이야. 확정. 자, 법 좀 볼게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에 말하는 거예요. 채무나 채권이나 쌍둥이 같은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만 정해요. 그래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 미뤄. 나중에 확정시킨다겠죠? 장래 결산기 12월 연말에 장래 미루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 사과공급계에서 발생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게 바로 근저당이다. 자, 이 경우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만약 12월 말에 확정짓기로 했어. 12월 말에 12월 30일 날 확정짓기로 했어. 확정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자, 중간에 정산해서 다 갚아버렸죠. 사과값 다 줘버렸죠. 빵원이 됐죠. 원래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빵원이 되면 채권이 소멸한 거죠. 그럼 저당권은 원래 소멸해야 돼. 부정성에 따라. 근데 근저당권은 그렇지 않아.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일시적으로 채무 채권이 빵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만큼은 부정성에서 소멸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사과가 납품될 거니까. 채권이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근저당은 이 사과 공급 계약이라는 기본 계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본 계약이 살아있는 한 일시적으로 채권이 빵원 정산 다 했다 해서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아요. 기본 계약이 없어져야 돼. 기본 계약이 없어져야지 일시적 채권 빵원은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예외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권 연임치 않아. 또 채무가 이전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존 채무자는 갑인데 딴 놈으로 채무자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전항의 경우 근저당이 있어서 이자는 채권 최고액, 이게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본다. 당연히 채권 최고 5억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자 땡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자, 그러면 근저당 일단 첫 번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방금 봤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저당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느냐? 일단 처음이니까 동그라미 1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미루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채권 최고액이 나오고 채무 확정이 나오죠. 밑줄만 하는 거야. 이게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예요. 채권 최고액, 채권 확정 문제. 자, 이 경우 확정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하든 채무가 딴 놈한테 이전 채무자가 변경됐든 근저당 요렇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상관없고 채무자가 갑액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자, 기억. 근저당의 개념이에요.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1년 동안 사과 공급하죠.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 12월 말에 일정 한도액 채권 최고액까지만 담보하는 권리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해. 근저당이 뭐냐? 그래서 이 그림. 근저당은 반드시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일시적으로 빵원이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된다. 일반 저당과 다른 점. 그래서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근자를 썼느냐? 뿌리 근자예요. 일반 저당권하고는 뿌리가 달라. 원래 저당권은 부정성이 생명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날아가야 돼. 근데 예외죠. 그래서 집안이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근자가 붙인 거예요. 옛날 한자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할게요. 그래서 2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자, 원래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 근데 근자만큼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 소멸했는데도 근자가 붙어있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 봐, 살아날 거니까. 다시 채권이 늘어날 거니까. 별은 아니에요. 자, 별은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 별 없어. 자, 이놈이 훨씬 잘 나와요. 자, 봐요. 저 노란색 할 거예요. 갑이. 자, 일단 읽어드릴게. 동그라미 3번 별 3개.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 원인 또는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의외로 잘 나와. 확정 전이라면, 전 동그라미. 확정 전이라면 채무의 원인 또는 범위 둘 다 나와요. 채무의 원인 범위 같은 말. 채무의 원인이나 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 자, 봐요. 확정 시점은 12월 말 결산기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확정 전에, 즉 1월부터 사과를 납품했는데 한 7월쯤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기 이 시점이죠. 12월에 확정되니까 이 시점에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 사장님, 사과가 안 팔려. 배로 바꿔. 배로 바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채무 원인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가요. 제가 만든 사례야. 저거 되게 어렵거든. 채무 원인 변경이 뭘까? 그걸 제가 강의할 연구하려다가 이 사례를 기억한 거예요. 사과에서 배로 바꿀 수 있다. 가능하잖아. 사장님, 사과가 안 팔려.
배로 바꿔.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배로 납품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됐어. 그게 채무원인 확정 전에 변경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갑이 연락을 했어. 사장님, 제가 장사 사과가 안 팔린다고 했잖아. 빨리 배 달라니까. 결국 저 점포 정리했어. 저 점포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옆집 점포로 얘가 납품해 달래요. 그러면 을은 옆집 점포로 납품할 수 있다. 이게 기존 채무자 갑에서 채무자가 병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과에서 배로 바꿀 수 있다. 옆집 점포로 바꿀 수 있다. 이러면 절대 안 헷갈려. 확정 전이라면 채무 원인,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과에서 배로 채무 원인 변경할 수도 있을 거고 옆집 점포로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때 항상 일반 저당권이든 근저당 2번이 있다 없다. 2번 저당권 무조건 있어요. 항상. 없는 저당권은 없어요. 1번, 2번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바꾸고 할 때 2번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결론. 승낙받을 필요 없다. 이것도 이해하면 돼. 제 사례로.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채무자 바꿀 때 2번 근저당권자는 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은 과수농장으로 제가 이 개념상 했지만 다 은행이에요. 은행. 이따 보겠지만 일반 저당권은 없고 다 근저당으로 갑니다. 우리 현실은. 그래서 2번 은행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바꾸는데 2번 은행이 근저당 후순위 권리자가 뭔 관심이 있겠어. 전화하면 알아서 해. 사과에서 배로 바꾸든지 옆집 점포로 하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후순위 권리자 승낙 필요 없다. 그래서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바꿀 때 후파 승낙 필요 없는 거요. 우리 알아서 해. 관심 없어. 사과에서 배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그게 2번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에요. 자, 기억. 채권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 후순위 권리자 승낙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 2개 3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 원인 채무자 다 바꿀 수 있고 이 바꿀 때 변경할 때 후파 승낙 필요 없어. 자, 사과에서 배로 바꿀 수 있고 옆집 점포로 바꿀 수 있고 바꿀 때 후순위 권리자는 2번 은행 생각하시고 2번 승낙받을 필요 없어. 2번은 관심도 없어. 승낙받을 필요 없어. 오케이. 자, 이제 다음 근저당권 취득.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별도로 이 채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본 계약, 법률행위. 이게 사과 공급계약, 계속적 거래계약을 말해. 그래서 근저당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동반된다? 기본계약이 동반돼. 기본계약. 이게 바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그 말이야. 사과 공급계약을 말해요. 자, 이것도 지문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근저당권은 설정 행위와 별도로 사과 공급계약이라는 기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맞는 지문 이런 거 흘러가니까. 자, 근저당을 취득하려면 결국 2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해야 물권 근저당권 취득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고. 자, 이때 3번 4번이 별 3개예요. 자, 봐요.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해. 다른 후순위를 위해서 채권 최고액은 엄청 중요해.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야. 필수적 등기 사항이야.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등기로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3번이에요. 근저당이라는 취지, 등기 박을 때 근저당 설정 등기에는 이거 근저당입니다. 근자라는 취지 플러스 이게 더 중요하죠. 채권 최고액 등기할 때 명시해라. 그 얘기는 등기 반드시 해라. 필수적으로 필요적 등기사항. 이 반에서 4번 별 3개. 근저당권의 결산기 존속기간 이게 바로 1년 동안 존속기간이죠. 결산기 이건 등기 반드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필수적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해요. 결국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 최고액만 반드시 등기해야 될 필수적 등기사항. 존속기간 결산기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즉 필수적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필수적 장난친다고. 존속기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액수 채권 최고액만 필수. 존속기간은 필수적 등기사항 아니다. 이 두 개 외우시고. 자, 근저당권의 효력.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근저당 기초 잡을 거예요.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땡기느냐. 이게 근저당에서 피담보채권에 미치는 범위예요. 자, 봐요. 최고액 5억으로 설정했다면 반드시 최고액 설정해야 돼요. 5억으로 설정했다면 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아까 저당을 배웠던 거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전부 담보돼요. 자, 지연배상 일반 저당권은 1년분이죠. 하지만 근저당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5억 이하에서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담보돼. 이게 일반 저당권이 없어진 이유야. 자, 봐요. 은행은 연체율이 센 지연배상은 매각대금, 경매 매각도 만약 5억 나왔다고 해봐. 5억. 한 7억으로 해야 돼. 7억이 나왔다. 얘가 사과값 정산 안 해서 근데 사과 이런 거 없어. 현실은 다 은행이에요.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날렸고 매각대금 얼마 나왔어요? 7억이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얘 채권 최고 5억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야지. 은행은 지연배상 1년분밖에 못 땡기죠. 그러니까 은행이 또 머리를 써. 확정 채권인데 왔다리 갔다리 아니죠. 담보대출은. 근데 다 근자로 와요. 근저당을 설정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금이 1억인데 채권 최고를 5억으로 설정해. 그러면 1억에서 5억 가려면 지연배상이 몇 년치겠어? 10년치는 되겠네.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지연배상 1년분에 안 한다. 그 법조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저당권을 하나도 안 해요. 우리 현실은 일반 저당권이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근저당이야. 현실에 저당권 없어. 지연배상 1년분 때문에. 개인이든 은행이든 모든 채권 담보로 저당권을 박으려는 사람은 다 근저당을 박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의 원금액 꽤 높게 설정해놔. 지연배상 몇 년치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지연배상 1년분에 안 한다. 그 법조문 때문에 일반 저당권이 사라져버리고 다 이 근저당으로 넘어온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원금에 몇 년치, 연체자가 지연배상 몇 년치를 계산해서 최고액을 걔들도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최고액 아무튼 몇 년치 지연배상분을 감안한 최고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라면 지연배상은 전부 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것 때문에 일반 저당이 없어진 거예요. 지연배상 1년분 그거 피하려고. 그 다음 이자는 아까 법조문에 있죠. 최고액 범위 내에 당연히 이자 땡기겠죠. 원본, 이자, 위약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지연배상 전부 담보되는 거예요. 지금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원본 땡기고 원금 땡기고 이자도 땡기고 지연배상 1년분이 아니라 전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기억 니은으로 나와요. 1번 기억 니은 별 3개. 자, 기억. 아까 법조문에 따라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 산입된 걸로 본다. 아까 법조문 제2항이 있었죠. 이자는 당연히 땡기지. 경매대가에 포함된다.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그럼 니은.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동그라미 지연배상 밑줄 지연배상은 1년분이 넘어도 전액 담보된다. 맞는 지문. 최고액 범위 내에서 몇 년치 지연배상 땡깁니다. 이게 담보된다 그 의미예요. 자, 3번 별 3개. 일반 저당권은 다른 점. 일반적으로 다른다고 할 수도 없죠. 최고액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근저당권 실행할 때 드는 비용, 경매 치를 때 드는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럼 흑판에서 봐요. 이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전부 최고액에 포함돼서 땡겨지죠.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 시 경매 칠 때 드는 일부 비용, 돈 200만 원 정도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만약에 경매비용이 2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최고액에 포함된다면 경매비 200만 원에다가 원본, 이자, 위약금, 배상 200만 원을 덜한 범위 내에서 전배상을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비용을 위로 포함 최고에 포함 안 지게 여로 가면은 이빠이 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근저당권 실행 비용 200만 원을 포함 채권 최고액에 포함 안 되고 위로 넘겨버리는 게 은행으로서는 더 좋은 거예요. 이유. 이빠이 땡기고 경매비용 실행비용은 따로 챙겨줘요. 따로.
벗어나게 해주고 따로 챙겨줘. 저당권 실행 비용은 근저당권 실행 비용이든 다 따로 배당해줘요. 그러니까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서 위로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왜? 여기 포함시켜주면 따로 챙겨주는 걸 얘가 갖고 가버리잖아. 그럼 지연배상을 여기까지 땡기는 게 좋아? 여기까지 땡기는 게 좋아? 여기까지 땡기는 게 좋지. 연체이율이 세니까. 그래서 이 근저당권 실행 비용을 위로 벗어나게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준 게 은행한테는 근저당권자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이래. 대법원은 무조건 은행편이야. 은행편. 근저당권자. 그래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서 열로 보내주고 그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배당해 준다니까. 그래서 이빠이 지연배상도 여기까지 최고액 5억까지 이빠이 땡기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200만 원도 받아내고 그래서 최고액에 포함시켜버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땡기고 여기서 200만 원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빠이 땡기고 200만 원 따로 받고 포함 안 되는 게 근저당권자를 위한 판례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챙겨준다 그 말이에요. 은행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줘서 따로 챙겨주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국 헷갈리지 마시고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자 봐요.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근저당권 실행 200만 원은 여기 5억 금 그렇죠? 채권 최고액 포함시켜서 밖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연배상 전부 땡기니까 여기까지 이빠이 땡기잖아. 연체이자. 그러니까 은행한테 좋은 거라고. 이것도 따로 챙겨주니까. 따로 안 챙겨주면 문제가 있는데 따로 챙겨주니까 좋은 거란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해요. 결국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니은 지연배상 전부 전액 담보된다.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그건 맞는 지문이고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워야 돼. 제가 이해시켜줘서 한 이 정도밖에 없어. 포함 안 시켜주는 게 따로 챙겨주니까 이빠이 땡겨. 전배상 전부 땡겨. 최대한 5억까지 땡겨. 근저당권 실행은 포함 안 돼. 열로 위쪽으로 보내주고 따로 챙겨주니까 은행한테 좋은 거. 은행한테. 자, 근저당은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오른쪽 이제 5월 달에 배울 게 채권 최고액 있죠? 여기하고 3번 피담보 채권 확정이 있죠? 여기가 우수수 왕별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기초야, 기초. 지금까지 왼쪽은 기초고 오른쪽 채권 최고액 확정을 해야 근저당 한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기출 문제는 제가 근저당 안 박았어요. 안 박은 게 아니라 안 냈어. 왜? 오른쪽으로 하지 않는 한 근저당은 못 풀어요. 결국은 5월 달에 근저당은 완성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 채권 최고에 관한 대부분 판례, 확정에 관한 확정 시점, 그에 관한 대부분 판례. 그게 결국 근저당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기초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저당이 뭐다? 왔다리 갔다리. 이 그림 왔다리 갔다리. 계속적 거래액에서 발생하는 뿌리근 근저당. 확정 전에는 사과에서 배 채무원인 바꿀 수 있다. 옆집 점포로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할 때 후빠 승낙 필요 없다. 후빠는 아무 관심도 없다. 사과에서 배로 바꾸는 내가 뭔 상관이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승낙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배상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담보된다. 이자는 당연히 최고액 포함되겠지.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 이건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줘서 위로 보내고 따로 챙겨준다.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들도 나오니까 다 2번, 3번 이상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세겠죠.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공동저당 안 해요. 자, 공동저당 봐봐봐.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 이거 무시해도 돼. 나중에 확인할 건데 그 공동저당 계산 문제 어차피 시간 중에 못 풀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건데 근저당이 차라리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법으로 이제 바로 갈게요.